돈을 아끼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많은 경우 저축하려고 하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버는데 귀중한 시간을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직장으로 통근하는데 하루에 몇 시간을 소비하죠? 하지만 사무실에서 가까운 아파트를 찾는 게 더 이득일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공부나 일을 더 하는 등 여가 시간을 더 생산적인 곳에 쓸 수 있죠. 일단 여윳돈이 있다면 선택할 기회가 생겨요. 계속 힘든 일을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돈을 지불해서 더 높은 가치의 프로젝트에 집중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미래에 결국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될 거예요. 돈을 안 벌 때를 대비해서 최소 몇 달 동안 같은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재정적 대비책을 갖도록 하세요. 가장 좋은 방법은 불로소득을 찾는 거예요. 예를 들어 부동산 소유자가 되면 매달 임대료를 받을 수 있고 여러분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죠. 전자책을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 로열티를 받게 될 거예요. 부동산, 주식, 증권 등에 투자한 후 불로소득을 얻을 수도 있어요. 부자들은 인생 상담에 돈 쓰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들은 되게 많은 인생 경험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인생에서 뭔가를 성취하려면 목표와 그것에 도달하려는 충분한 의지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죠. 만약 열심히 일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어떠한 동기부여 연설자도 그들을 성공시킬 수는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인생 코칭가는 수입이 적고 경력의 절정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을 목표로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인생을 더 좋게 해줄 마법의 약이 있다고 믿는 경향이 있거든요. 계약서는 항상 서면으로 받으세요. 부자들은 그냥 구두 계약으로 사업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걸 꺼리는 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법률 지식이 부족하거나 탐욕적이고 피해망상적이라는 인상을 주기 싫어서 그럴 수 있죠. 하지만 파트너가 거래를 다르게 기억할 가능성이 있어요. 또는 여러분이 설명할 수 없는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요. 모두 서면으로 만들어진 계약 조건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부자들은 과소비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 람보르기니를 사는 사람이 있다 해도 그들의 결정은 현재 그들의 목표와 재정 상태에 기초하죠. 사람이 굉장히 돈을 잘 쓴다고 부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돈을 보유하는 걸 잘해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며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해보세요. 불행하게도 어떤 게 필요하거나 정말 간절히 원한다면 저축했던 걸 축내기는 너무 쉽습니다. 하지만 세금을 납부하면 그 돈은 다시 돌아오지 않죠. 그리고 일단 저축을 세금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 그 돈을 그렇게 쉽게 낭비할 수는 없을 거예요. 부자들은 자기 자신의 가치를 먼저 높이고 그 다음에 세상의 가치를 더해요. 그들은 우선 자신의 기량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죠. 이것은 여러분이 많은 보수를 받을 가치가 있다는 걸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차례로 그들의 삶의 가치를 더할 수 있거든요. 더 많은 돈을 저축하는 데 집중해선 안 돼요. 훨씬 더 좋은 생각은 어떻게 하면 더 벌 수 있을까입니다. 부자들은 한 사람이 돈을 얼마나 아낄 수 있는가에 대한 한계가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얼마를 가져갈 수 있는지는 무제한이죠. 부자들은 몸치장에 거의 돈을 쓰지 않아요. 성공한 사업가와 억만장자들 중에 자기 머리를 자기가 자른다고 알려진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개발도상국을 방문할 때 머리를 하죠. 부자들은 정크푸드를 멀리하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요즘 부자들은 간단하고 건강한 음식을 선호해요. 정크푸드는 콜레스테롤과 탄수화물이 높고 비타민과 미네랄이 적습니다. 그래서 정크푸드를 규칙적으로 먹으면 원치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부자들은 종종 문제를 해결하는 데 거금을 쓰는 것보다 문제를 예방하는 게 더 싸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겠다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빌리지 않고 삽니다. 아파트에 새들어 살면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의 대출을 갚아주고 있는 거예요. 약간의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 재정적인 위험을 감수하긴 해요. 하지만 대체로 아파트 소유자는 돈도 벌고 자산도 얻죠. 반면 여러분은 돈을 주고 그저 그들의 공간을 점유합니다. 그런 건 좋은 투자가 아니에요. 물론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사는 게 말처럼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해낼 수만 있다면 부자가 되는데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어요. 부자들은 건강에 관한 한 돈을 아끼지 않으려고 해요. 그들은 필요할 때마다 도움을 받기 위해 매년 높은 컨시어지 메디슨 비용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부자들은 절대 더 싼 의료 가격이나 저렴한 걸 찾지 않아요. 부자들은 연체료 내는 걸 피합니다. 저금할 수 있는 아까운 돈이잖아요. 그들은 지급을 자동이체시켜요.
그러면 높은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죠. 부유한 사람들은 늦잠을 자지 않아요. 매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일찍 일어나서 모든 이점들을 활용하죠. 한 연구에서는 부자의 44%가 일을 시작하기 3시간 전에 일어난다는 걸 알아냈어요. 가난한 사람 중엔 3%만이 그렇게 하고요. 부자들은 그냥 새로운 걸 사는 게 아니라 투자를 합니다. 그들이 돈 낭비하는 게 좋아서 비싼 주방용품을 구입하는 게 아니에요. 부자들은 고품질의 것들이 되게 더 오래 간다는 걸 알고 있죠. 그리고 본질적으로 더 비싼 걸 사면서 돈을 절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얻을 수 있는 양뿐만 아니라 사용당 비용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겁니다. 절대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요즘의 소셜미디어는 여러분을 외롭고 불행하고 가치 없는 사람으로 느끼게 할 수도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의 목표에 집중하는 걸 방해하죠. 부자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과거의 자신과 비교하는 걸 선호합니다. 성취감과 자신감을 느끼게 해주니까요. 돈에 대한 가치는 부유한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규칙 중 하나입니다. 비록 집에 수백억을 쓰기로 했다 해도 그들도 다른 사람들처럼 흥정을 해요. 반면 일부 부자들은 그 이상을 넘어서 평범하고 저렴한 집에서 사는 걸 선택하죠. 또는 아직 저렴할 때 장래성이 있는 부동산을 사거나요. 그리고 그 가격이 급등할 때 상당한 이익을 남깁니다. 부자의 거의 80%는 일주일에 적어도 4번은 신체 운동을 해요. 사무실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에겐 중요하죠. 건강을 유지하는 것 외에도 규칙적인 운동은 여러분의 에너지와 기분을 북돋아줍니다. 잠을 더 잘 자고 더 생산적이게 되죠. 구직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재적인 월급 규모에만 관심을 기울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새로운 위치에서 어떤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 있는지와 그게 나중에 얼마나 유용할지를 알아내려고 노력해요. 가끔은 낮은 초봉으로 유명 기업의 입사 제의를 받아들이는 것이 좋아요. 이게 경력이 되어서 얼마 후에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줄 거예요. 부자들의 60% 이상이 출퇴근하거나 자유시간을 즐길 때 오디오북이나 팟캐스트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영감을 줄만 하거나 교육적인 것들을 통해 뇌를 일하게 하는 거죠. 부자들은 10배 더 싼 고품질 대안을 찾을 수 있다면 100만 원짜리 청바지를 살 필요가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구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자들은 맹목적으로 최신 패션 트렌드를 따르지 않습니다. 단지 오늘 인기가 많다는 이유로 새 컬렉션을 사진 않아요. 그건 최고의 자금 투자가 아니니까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부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것도 증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겸손함을 극복하고 자기 자신을 어필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업적과 기술을 자랑하면 다른 사람들이 떠나갈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사업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종종 특별히 스스로를 내세우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절대 배움을 멈추지 마세요. 성공하는 것이 목표인 사람들은 가능한 한 많은 지식과 경험을 얻으려고 계속 노력합니다. 그들은 배움이 평생의 과정이란 걸 이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가난하게 있거나 부자가 되는 것에 관해선 어떤 새로운 정보들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죠. 부자들은 자신의 예산을 알고 돈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과소비를 하지 않아요.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한다면 금융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기 위해 모든 걸 하죠. 그건 그렇고 부자들 중 8%만이 하나 이상의 은행카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의 77%는 여러 개의 신용카드를 지갑에 넣고 다녀요. 하지만 카드가 더 많을수록 많은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지출 내역을 추적하는 게 더 어려워지고요.